안 보면 알바 안 뽑아준다. 네, 한 편의점 점주가 10대 구직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의 한 편의점 점주가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10대 남성 구직자를 술집으로 불러서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집으로 돌아간 구직자를 다시 한번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술을 더 마신 뒤에 강제로 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남성은 10대 구직자에게 자신의 집에 오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을 것이란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편의점 점주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갑을관계를 이용한 치졸한 성범죄,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많이 보이는 걸까요? 오늘은 처벌을 부르는 괘씸한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인정의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늘도 오케이. 네, 그 편의점 점주에게 정말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박미경이 부릅니다. 넌 그렇게 살지 마.
네, 7월 23일 목요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박미기 넌 그렇게 살지 마 듣고 오셨는데요. 아 진짜 그렇게 좀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편의점 점주 일단 보니까 10대 아르바이트생 구직자에게 채용을 미끼로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집으로 유인을 했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최종 판단이 일단 유죄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1심에서는 무죄였다고 해요.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엄격한 갑을 관계 그리고 고용인 피고용인의 관계를 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에 우리가 업무상 위력 뭐 이런 단어들을 너무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둔감했었는데 좀 예민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구나가 나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면서도 기분이 좀 많이 언짢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느낌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힘을 가진 자들이 좀 베푸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비가 내리는 목요일입니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2시간 동안 또 함께 달려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서 저희 방송 함께 하고 계실까요? 네, 7732번님 저에게 항상 선생님이라고 부르세요. 민정 선생님 오늘도 안녕하세요. 요새 따라 거의 매일 여기에 출석을 하게 되네요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네, 언제나 환영입니다. 자 이렇게 궂은 날씨에다가 조만간 며칠 동안 전국에 비가 와서 야구를 못할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언짢아지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굉장한 야구 팬이시잖아요. 네, 저도 알고 있죠. 어제도 야구 취소돼서 많이 속상해하실 것 같았었는데 오늘도 지금 보니까 오후 들어서 비 양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일까지 비가 좀 많이 온다고 그러고 다음 주에도 보니까 계속 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아, 빨리 좀 장마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장마가 끝나고 나면 엄청난 폭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 여름이 완전히 가을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까지는 건강도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고 기분도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234번님 비가 무지하게 오네요. 이제 그만 좀 오지 하시면서 오케이 가족 모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오케이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오케이를 외쳐보는데요. 8755번님 출첵합니다. 오늘도 오케이 하셨고요. 3308번님 첫 출석합니다. 아, 늘 보면 노노노 생활이 반복됐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긍정의 힘 오케이로 거듭날까 합니다 하시면서 제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귀에 쏙쏙 감긴다고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사실 생각하기 나름인 것들이 많잖아요. 이왕이면 좀 긍정적으로 뭐든지 오케이 이렇게 입으로 소리를 내다 보면 모든 것들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요즘 날씨 때문에도 그렇고 상황들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때잖아요. 이럴 때 저희 오케이 가족 여러분들만큼은 늘 만사 오케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8755번님도 문자 주셨는데요. 종일 비가 오네요. 이렇게 올 줄 모르고 옥상문 열어놓고 왔는데 큰일 났다 하셨어요. 네, 가끔 아침에 외출할 때 날씨가 괜찮을 것 같다 이래서 창문 활짝 열어놓고 오거나 막 이러면 비가 계속 내릴 때마다 그게 신경 쓰여가지고 밖에 나와 있어도 하루 종일 그럴 때 있죠. 옥상문 열어놓고 오셔서 계속 신경 쓰이실 것 같은데 빨리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앞서 편의점 점주에 대한 얘기를 드렸더니 5774번님께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징역 6년도 아니고 고작 6개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강력한 처벌로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실 특히나 그 성범죄와 관련해서 처벌이 좀 너무 약하다. 국민들의 법감정은 그렇습니다만 현재 법으로는 그 이상의 수위를 높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5774번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처벌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죠. 처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앞으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좀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교정의 효과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강력한 처벌 수위로 인해서 어느 정도 범죄가 좀 예방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은 저도 공감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법조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입법기관에 계신 분들이 좀 생각을 깊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지 그 성범죄 관련돼서 그리고 술 마시고 범죄 저질렀을 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5282번님, 민정씨, 비가 억수로 오네요. 저는 집에서 빗소리를 음악 삼아서 듣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빗소리도 정이 가네요. 오늘도 오케이 하셨는데, 빗소리 가만히 듣고 있으면 좀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어요. 네. 그리고 비 오는 그 창밖을 내다보면서 저는 빗소리 들으면 참 좋더라고요. 향긋한 커피 마시면서. 오늘은 빗소리와 함께 저희 오케이, 네, 저의 목소리 그리고 저희 오케이의 목소리가 함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출첵도 좋고 어디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신청곡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케이 리서치 여러분들께 한 가지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돌잔치 때 기억나세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 100일 잔치도 하고 돌잔치도 하고, 그래서 돌잔치 좀 크게 하는 경우들도 많았었고, 돌잡이라는 거 하잖아요. 이때 뭐 잡으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부모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가요? 저희 아이들은 저는 돌잡이 때 뭘 잡았는지 기억이 나는데, 정작 제가 돌잡이 때 뭘 잡았는지를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실이었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돌잡이 때 뭐 잡으셨어요? 아니면 돌잔치, 뭐 돌대, 이쯤 관련해서 남아있는 추억들이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들 추억 한번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네, 5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문자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와 함께 떠나는 살아있는 동화여행 2020 오즈 오버 더 레인보우 티켓도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의 돌과 관련된 추억들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사실 돌 때 사진도 없어요. 저희 오빠는 보니까 100일 기념 사진도 있고 막 돌 기념 사진도 있는데 저는 그때쯤 찍은 사진 한 장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과거에는, 요즘은 뭐 아들, 딸 구별하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들을 좀 더 대접했던 그런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하니까 좀 약간은 서글퍼지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이 있으신지 샵 105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오늘 오후 K-NN입니다. 1부는 대우건설과 함께합니다. 편리한 대연동의 생활도, 높아질 재개발의 미래도 푸르지오를 만나 더욱 특별해집니다. 대연동의 가치와 푸르지오의 품격, 한 발 앞선 프리미엄의 중심,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7월 오픈 예정. 1800-9229 대우건설. 거울 앞에 앉아 눈물 흘리는 날 물끄러미 쳐다보며 물었어. 너 왜 그러니? 아무 일도 아닌데 훌쩍이잖아. 이건 네가 아냐. 그런 약한 모습, 혼자 모든 짐 다진 듯 찡그린 얼굴도 보기 싫어. 언제까지 너 이럴 거니? 잘 생각해보면 지금 이런 두려움 따윈 짧은 생의 작은 점일 뿐. 주저앉아 웅크릴 필요 없잖아. 먼지처럼 툭 가볍게 다 털어낼 수 있잖아. 옛일인 듯 기억조차 없는 듯
부끄러미 쳐다보며 물었어. 너 왜 그러니? 아무 일도 아닌 듯 심각해 보여. 이건 네가 아냐. 그런 약한 모습 가시밭길을 걷는 듯 싸늘한 얼굴도 보기 싫어. 언제까지 너 이럴 거니? 잘 생각해보면 지금 이런 두려움 따윈 짧은 생의 작은 점일 뿐. 주저앉아 웅크릴 필요 없잖아. 먼지처럼 툭 가볍게 다 털어낼 수 있잖아. 옛 일인 듯 기억조차 없는 듯 선물 같은 내일만 생각하면서 웃는 거야. 그래 그렇게 늘 그래왔던 것처럼. 별일 아냐 흔한 일이잖아. 이제 너인 것 같아. 한 걸음쯤 아니 몇 걸음 늦어도 상관없잖아. 언젠가는 소중한 보석처럼 어둠에도 찬란히 빛날 테니까. 웃는 거야. 그래 그렇게 다시 태어난 것처럼. 하루하루 숨을 쉴 때마다 잊지 말고 기억해. 왜 그렇게 웃어. 네, 서영은의 웃는 거야 5868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5시에 마치면 아내가 데리러 온다고 합니다. 비가 오니까 김 여사 운전해 하셨다고 네, 문자 주셨는데 노래 잘 들으셨죠? 자, 노래 나가는 사이에 여러분들 돌잡이 어떤 거 잡으셨는지, 돌잔치에 대한 기억들, 추억들 남아있으신지 여쭤봤더니 문자들 올려주시는데요. 저랑 좀 공감되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3159번님께서 똑띠 반갑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백일 사진이랑 돌 사진이 없어서 항상 다리 밑에서 주워와서 그렇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셨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진짜 백일 사진도 없고요. 돌 사진도 없어요. 그래서 대충 돌 때쯤이겠구나 하는 그 시기에 오빠 품에 안겨서 찍은 사진 딱 한 장 있더라고요. 그게 돌 사진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데 오빠는 보니까 100일 기념 이렇게 예전 사진 보면 사진에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100일 기념 이렇게. 한자로. 그리고 돌사진도 있고. 그때만 하더라도 뭐 첫 아들이고 오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둘째면서 딸이라고 그런 대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3159번님께서 저희 큰딸은 돈과 실, 작은딸은 돈과 연필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작은딸 돌잔치 때 일렉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분이 무조건을 연주하셨는데 저도 모르게 사회자 마이크 빼들고 노래 한 곡 했네요. 사회자가 아유 이런 아버님 처음 본다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셨는데 이날은 사실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1년 동안 낳아서 잘 키우신 부모님들도 주인공이잖아요. 네, 부모님이 뭐 아버지께서 기분 좋으시면 아버님이 노래 한 곡 부르실 수 있죠. 잘하셨어요. 네. 8754번님 저는 연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부는 좀 했죠 하셨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연필 잡으면 학자 가 된다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보니까 부모님들이 연필 잡기를 은근 바라시던데 요즘에는 연필 잡기 별로 안 바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보고 오늘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저의 건강도 걱정을 해주셨고요. 요즘 신청곡 올려주시면 제가 틀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지만 직장생활 하면서 힘들 때 노래만큼 힘나는 게 없다고 오늘도 최성수의 풀립사랑 신청하셨는데요. 이 노래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아니면 좀 지쳤을 때 이 노래 들으면 나 힘이 날 것 같아 하시는 노래 있으시면 언제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샵 1057번으로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308번님
와, 첫 출첵 글도 읽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와, 진짜 기분 좋네요 하시면서 근데 저는 돌잔치를 못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 아들은 상다리가 진짜 휘어질 정도로 잘 차려주려고요.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하셨는데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저도 그런 심리가 좀 있었어요. 저는 제가 둘째다 보니까 저희 둘째 아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되겠다. 첫째와 똑같이 돌잔치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보통 둘째, 셋째 이렇게 넘어가면 하객들 계속 초대하는 것도 좀 죄송하다 이런 생각도 해서 첫째 때는 굉장히 크게 돌잔치를 하다가 둘째 때 되면 좀 축소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전 둘째에게 그런 서러움을 겪게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둘째다 보니까. 네, 아마 3308번님도 본인이 돌잔치를 못하셨던 그런 아쉬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들 돌잔치는 좀 크게 해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되고요. 이제 5개월 남았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 한참 사실 좀 힘드실 때인 것 같아요. 네, 한 7개월 정도 됐으니까 이제 옹알이도 시작하고 한참 막 뒤집고 한참 예쁠 때겠네요. 네,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8754번님, 진행자님 이거 절대 비밀인데요. 자꾸 KNN이 자꾸 좋아져요 하셨어요. 아마도 그거 멋진 DJ, 멋진 진행자님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죠 하셨는데. 네, 제가 여기서 아니라고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요. 네, 최고 진행자님 오늘따라 진행이 더 깔끔합니다 하시면서 네, 저에게 엄지척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메시지 때문에 제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저의 이 힘난 그 목소리가 여러분들께도 좀 기분 좋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1350번님, 저는 돌잡이를 안 해서 모르겠고 저희 아들은 돌잡이로 청진기를 잡았습니다. 다른 거는 좀 칙칙한 색깔이었는데 청진기만 진한 핑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기 때 주사 맞아도 안 울고 병원도 잘 가고 약도 잘 먹고 하는가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의 돌 촬영 사진인데요. 여기 입구 세팅도 제가 다 했습니다 하셨는데 너무 행복한 가족들 모습이에요. 네, 아기 목마 태우고 네, 아버지 표정 은 좀 무거워하시고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지만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하시고 앞에 맞아요. 돌잔치 하면 이렇게 사진들 장식해놓고 하시잖아요. 아기의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들. 아기들 그 미소 짓는 모습 보는 것과 그리고 아기들의 웃음소리 듣는 것만큼 행복해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또 이렇게 사진을 올려주시니까 굉장히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네요. 5774번님, 돌 사진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 당시 돌 사진이 있으면 가정 형편이 좋은 편이었죠 하시면서 장현의 빗속의 여인 신청해 주셨고요. 4827번님은 민정님 종일 비가 오네요. 햇빛이 기다려집니다 하시면서 동방신기 풍선 또 신청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 계속 신청곡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하나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8642번님도 저는 돌잡이로 돈을 잡았는데 왜 항상 돈이 없죠? 하셨는데 네, 부모님들이 항상 그래서 요즘에 돌잔치 할 때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돌잡이 할 때 올라오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돈을 같이 말아놓더라고요. 어떤 부모님들은. 그럼 기본적으로 돈은 따라온다고. 그런 마음. 근데 사실 아이들이 뭐가 되든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사실 뱃속에 있을 때 그 생각 제일 많이 하잖아요. 네, 건강하게만 태어나줬으면 그때 그 마음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돌에 얽힌 여러 가지 추억들 얘기하다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좀 좋아지네요. 동심으로 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8754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최성수의 풀립사랑 저 1부 마지막 곡으로 남겨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차라리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대는
나의 사랑 변함없어요. 그대는 풀리 나는 이슬 그대는 이슬 나는 햇살 사랑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루의 시간 행복을 드려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달콤한 음악 신나는 시간 함께해요.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네, 4827번님의 신청곡 동방신기의 풍선으로 오늘 오후 KNN입니다. 2부 문을 엽니다. 하늘 높이 나르는 사랑 그 조그만 꿈을 잊어버리고 산 건 내가 너무 커버렸을 때 하지만 괴로울 땐 아이처럼 뛰어놀고 싶어 조그만 나의 꿈들을 품선에 가득 싣고 기억들이
네, 4827번님의 신청곡 동방신기 풍선 들었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자, 노래 나가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돌잔치와 관련된 얘기도 문자 주시고, 네, 다양한 얘기들, 노래 신청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5282번님, 비도 오는데 태연의 레인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이 노래 준비해두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5282번님께서 우리 아들은요, 다 놔두고 삼색 전 꼬지를 잡더라고요. 어디 가서도 굶지는 않겠죠? 하셨는데. 아, 그래요? 아, 이거는 사실 돌잡이 품목에 있지는 않았을 텐데, 아, 그게 유독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근데 또 이걸 보시고 부모님들이, 아니, 왜 그걸 잡어? 돈을 잡든지 뭘 잡든지 이래야지 안 하시고, 어디 가서도 굶지는 않겠죠? 굉장히 긍정적이신데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럼요. 어디 가서도 굶어 죽지 않는다고 우리가 부모님들이 얘기하시는데 먹을 거 타고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780번님께서 우리 큰애 돌잡이 때 마이크 잡았는데요. 똑띠, 우리 딸도 똑띠처럼 방송시키고 싶어요 하셨는데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돌잡이 품목에 마이크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마이크가 이렇게 장난감 마이크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아이들이 마이크에 관심들을 많이 갖던데 잠시 후에 만나볼 김다롬 아나운서도 혹시 돌잡이 할 때 마이크를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앵커들의 수다 이어가겠습니다. 준이 보호자님! 네! 우와, 운전하는 어른들이 모두 제 보호자네요? 어린이를 못 볼까봐 앞뒤 좌우 살펴요. 어린이 보호구역엔 주정치하지 않겠습니다.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보호자입니다. 저희도 더 조심할게요. 공익광고협의회. 네, 오늘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왠지 돌잡이 때 마이크를 잡았을 것 같은 김다롬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하 앵수다의 앵수 김다롬입니다. 네, 마이크 네네. 잡았어요? 저는 네. 벌써 얘기해도 될까요? 청취자분들과 또 밀당하시네요. 아, 네네. 일단은 뭐 저는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연필을 잡았어요. 아, 연필? 네,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몽땅 연필은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연필이 너무 네. 짧았나? 힘에 학창 붙여서. 시절에 공부 잘하지 않았어요? 공부를 더 잘하고 싶었는데 네. 막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겸손의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김다롬 아나운서는 연필을 잡았다고 하네요. 네, 아 이거 퀴즈로 낼 걸 그랬다. 너무 빨리 알려드린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또 하나하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의 한 PC방에서 10대가요. 일면식 없는 손님 2명과 또 범행을 말리는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서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10대인 A양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 손님은 등 부위를 다쳐서 봉합수술을 현재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손님 한 명은 경미한 자상을 입었고요. 종업원도 어깨를 다쳤지만 피해자들 모두 생명에는 다행히도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네. A양은 PC방에 들르기 전에요. 주점에서 혼자 소주 한 병과 맥주 한 병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집에 들러서 흉기를 챙긴 뒤 평소 자주 방문하던 해당 PC방에 들어갔습니다. 또 A양은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요. 또 피해자들과는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네,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범행하기 전에 언쟁이나 또 몸싸움 등도 없었다는 진술이 있어서 네. 묻지마식의 범죄가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 있는데요. 네. 또 A양은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있어서 이게 묻지마식의 범죄가 좀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겁나죠. 언제 그렇죠.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를 전혀 모르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 뭐 간혹 뭐 사소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고 뭐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지만 그런 게 전혀 없는 이런 묻지마식의 범죄. 아, 근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리고 그 범죄 연령대가 자꾸 맞아요. 어려지고 네. 있는 것 같아서 더 걱정입니다. 10대 소녀가 어떻게 음주와 흡연을 했는지도 그러니까요. 지금 의문이 있는데 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분노 조절 장애 우리가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렇죠. 요즘 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사소한 거에도 굉장히 감정이 크게 이렇게 맞아요. 발현되는 경우들이 네.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고 네. 나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들은 도대체 무슨 죄냐고요. 맞습니다. 이게 혹시 PC방이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좀 네. 추측을 해보자면 PC방에 저희가 요새 하는 게임들이 굉장히 좀 폭력적인 성향도 네네, 있고 맞아요. 네. 굉장히 자극적인 류의 게임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의 실제와 또 이 현실을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는 못해서 네. 이런 일이 더 일어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알아봤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접촉사고에 따른 2차 추돌 사고로 20대 여성 2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인천 노년경찰서와 인천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0분에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1차로에 정차 중이던 소형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요. 추돌 충격으로 튕겨나간 소형 승용차는 앞에 있던 고속도로 관리 차량을 다시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소형 승용차에서 불이 나서 운전자와 A씨 등 20대 여성 2명이 숨졌고요. 운전자도 다쳐서 현재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네. 앞서 발생했던 1차 사고 처리를 위해서 고속도로 관리 차량 운전자와 또 1차 사고 관련 운전자 C씨 등 3명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 당시 C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1%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한 남성이 음주를 해서 가다가 60대 여성의 차를 받고 그리고 60대 여성이 또 소형차를 충돌하면서 20대 여성 2명이 지금 숨진 것인데요. 네. 한 사람의 음주운전으로 지금 몇 명의 사상자가 생긴 건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가 방송하면서 진짜 이 얘기 많이 드리는데 술 한 모금이라도 정말 한 모금이라도 입에 대셨다면 운전대는 안 잡으셔야죠. 맞습니다. 네. 음주운전을 자꾸 실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실수 아닙니다, 여러분들. 큰 네네. 범죄고요. 그리고 보면 음주운전 한번 하셨던 분들이 꼭 반복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약간 습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 처음에 술 마시고 운전대 게 되는 그 계기를 안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네. 음주운전 진짜 엄청난 범죄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단속에 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요. 네. 도로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꼭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은 꼭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그 술 마시고 음주운전 단속했는데 불었는데 안 걸렸어. 네, 굉장히 그런 자랑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는데 이거 네. 자랑할 일 아니거든요. 네네. 네. 여러분들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퀴즈가 기다리고 있죠? 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뉴스 잘 들으시고요.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멕시코에서 산책 중에 야생곰을 맞닥뜨린 여성이 위험천만한 순간에 과감하게 이것을 찍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된 영상은요. 멕시코의 한 생태공원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책하는 여성 3명이 검은 곰 한 마리를 만나서 이것을 찍었다고 합니다. 네. 이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두 발로 서서 여성의 머리 냄새를 맡는 순간 이것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아무도 해치지 않고 곰은 갈 길을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요. 셀프 카메라를 줄여서 이르는 말인데요. 요새는 셀피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네. 소셜미디어에서 올리는 자신의 독사진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셀카, 2번 초상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그냥 정답 글자로만 적으신 분들 말고요. 이 정답을 같이 올려주신 분 중에서 제가 추첨을 네.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것 좀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다롱 아나운서는 네. 이거
자주 본 것 같아요, 제가. SNS에서. 찍는 거 네, 좋아해요. 네. 네. 아니 근데 이 여성은 저도 이 사진 봤거든요. 네. 어떻게 그 상황에서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고 사진을 찍을 생각을 했을까? 맞아요. 이게 좀 약간 중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니 근데 곰이 그냥 지나쳤으니 망정이지. 맞아요.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잖아요. 요새 이렇게 좀 위험한 자연 경관에서 네. 이것 찍느라고 좀 사고가 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거는 지금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지 네. 좀 위험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는데요. 오늘은 그냥 정답 글자로만 남기신 분들 말고 이 정답을 그대로 올려주신 분들, 네, 올려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참여 많이들 해주시고요. 앞서 5282번님의 신청곡이죠. 태연의 레인 듣고 오겠습니다. 텅 빈 회색 빛거린 참 허전해 쓸쓸한 기분에 유리창을 열어 내민 두 손 위로 떨어진 빗방울 가득 고이는 그리움 나의 맘에 흘러 왠지 네가 보고픈 밤 차오르는 눈물 떠오르는 나의 맘속 비가 오면 내리는 기억에 번지는 아픔에 흠뻑 쏟아지는 너를 보다 선명했던 그 시간에 멈춘 채 추억에 젖은 채 아름다웠던 너를 그려 in the rain 길었던 참눈이 부셨던 계절도 사진 접속에 얼룩져 색이 바래질까 점점 깊어가는 이 밤 잊지 못한 약속 따뜻했던 품도 안녕 비가 오면 내리는 기억에 번지는 아픔에 흠뻑 쏟아지는 너를 보다 선명했던 그 시간을 멈춘 채 추억에 젖은 채 아름다웠던 너를 그려 in the rain 흑백뿐인 세상 속 한 줄기의 빛이 돼준 너 비가 되어 다가와 내 영혼을 환히 밝혀줘 우산 아래 나직했던 속삭임 가슴 한켠에 퍼져 네가 들려오는 하루 내 안부를 묻듯이 변하는 빗소리 아련히 물든 기억 노란 빛 속에 dreaming in the rain. 네, 태연의 레인 듣고 왔습니다.
자, 노래가 나가는 사이에 여러분들 퀴즈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정답 발표할까요? 네, 정답은 1번 셀카였습니다. 네, 지금 사진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보니까 1579번님은 글쎄 지금 바로 찍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드는데 지금 차 안에서 환하게 웃는 미소 너무 예쁘시네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근데 이렇게 환하게 웃는 누군가를 보고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3159번님께서는 아마 일하시는 중에 찍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찍은 셀카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시면서 역시 사진 올려주셨습니다. 네. 1425번님께서 요정님, 똑띠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정답 1번입니다 하셨는데 저는 지금 오케이 요정님 목소리 들을 때 소확행 같습니다. 부산에서 소맥 제일 좋아하는 요정님 화이팅. 이 수식어가 늘 변하지 않는데 마음에 드네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이미지가 계속 이쪽으로 가면 어떡하죠? 김다롱 아나운서 괜찮겠어요? 아유, 좋습니다. 네. 네. 1441번님께서는 저희가 셀카 사진 좀 올려주세요 했는데 셀카 사진 대신에 카메라 주로 이 카메라로 풍경 사진을 많이 찍으신다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여러분들 사진 보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들 3부에 발표할 거고요. 다음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세계 조선 호텔의 독자적 5성급 호텔 브랜드 그랜드 조선이 관광도시 부산 해운대에 선보이는 그랜드 조선 부산이 마침내 8월 25일에 문을 연다고 합니다. 네. 신세계 조선 호텔은 그랜드 조선 부산 호텔 개장을 기념해서 다양한 혜택과 또 객실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3가지 구성의 오프닝 객실 패키지를 또 사전 예약 판매한다고 밝혔는데요. 토속 기간은 그랜드 조선의 오픈일인 8월 25일부터 9월 24일까지라고 합니다. 네. 오프닝 객실 패키지 3종은 그랜드 조선 부산의 개장을 자축하며 얼리버드 고객을 위해서 정상가 대비 20% 이상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그 시그니엘 호텔에 이어서 그랜드 조선까지 마침내 문을 열게 되는데요. 네. 지금 한창 휴가 기간으로 부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만큼 인기가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부산의 내수 경제가 살아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좀 걱정인 것이 또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부산을 찾는 많은 분들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들 이 부산에서 여름을 즐기실 때 마스크 착용은 꼭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퀴즈 알아볼까요? 네, 인도에서 온몸이 이색인 희귀 거북이 발견돼서 화제입니다. 네. 20일 현지 언론과 또 CNN 방송에 따르면 인도 동부 해안에 사는 한 농부가 이색의 거북이를 발견했는데요. 거북이의 등은 물론 손발 머리까지 모두 이색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농부는 거북이를 집으로 가져왔고요. 곧바로 당국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거북이의 상태를 살펴본 생물 다양성 보존 협회에 산 사람이 이런 종류의 거북을 본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 색은 흰색 다음으로 밝은 기본색인데요. 이 색을 떠올리면 보통 개나리, 바나나, 단무지 등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색인 이 색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빨강색, 2번 노란색. 네, 저는 정답 아닌 색깔 좋아해요. 정말요? 네. 자, 김다롱 아나운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색깔, 이 색깔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역시 샵 1057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이제 1분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미국 내 중국 공관의 추가 폐쇄에 대해서 언제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브리핑을 하다가 미국 내 중국 공관의 추가 폐쇄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추가 대사관 폐쇄관에서 언제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시간으로 20일 중국의 텍사스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사흘 내로 폐쇄하라고 요구했고요. 또 그렇지 않아도 고조된 미국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유류품으로 발견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22일에 해제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는 오늘 오후 유족 대리인과 서울시 측에 참여해 휴대폰 봉인 해제 등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서 포렌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선별 절차 등을 거쳐서 자료를 확보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그만. 네. 자, 오늘도 1분 뉴스까지 정리해봤습니다. 김다롱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함께하고 계신데요. 0054번님께서
안녕하세요. 평생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빠에게 신세만 지고 걱정하게 하면서 언제나 힘내라고 격려해 주는데 고맙다는 말도 한마디 한 적이 없네요 하시면서 그 고마운 마음을 노래로 대신 신청을 하셨거든요. 조항주의 고맙소 이 노래 2부 끝곡으로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후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나이 먹도록 세상은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날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오후는 지친 하루의 일상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3부로 넘어왔습니다. 자, 2부에서 앵수다 여러분들께 2문제 퀴즈 드렸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해야죠. 자, 첫 번째 퀴즈 정답은 바로 셀카였습니다. 네, 야생 곰을 만났는데 그 상황에 도망가지 않고 셀카를 찍는 여성. 글쎄요, 그 배포가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너무 무모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답은 셀카였고요. 앞서 1579번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제가 차에서 찍은 사진 같다고 지금 바로 찍어서 올려주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운전 중 맞으시다고 빙고 하셨는데 1579번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퀴즈 정답은 바로 노란색이었습니다. 김다롬 아나운서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노란색이라고 했는데 근데 보니까 2562번님은 오답 1번 빨간색 올려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붉은색 계통을 좋아하거든요. 빨간색, 오렌지색 이런 컬러를 좋아하는데 정답은 2번 노란색이었습니다. 네, 1425번님께서 우리 김다롬 아나운서 이 이미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답 노란색 하면서 소맥 하시면서 안주도 맛있는 거 드시면서 소맥 하시라고. 네. 김다롬 아나운서와 제가 개인적으로 아직 술을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거든요. 다음에 혹시라도 제가 술자리를 하게 돼서
마셔보면 진짜 어떤 스타일인지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3159번님이 점점 다로마 아나운서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OK 라디오네요 하셨습니다. 3308번님은 올 마눌님이 저한테 시집 오기 전에 삐약이었어요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삐약이었다는 게 노란색을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뜻일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앙증맞고 사랑스러웠다는 이미지실지 어쨌든 노란색과 굉장히 좀 잘 어울리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노란색 정답 많은 분들 올려주셨는데요. 2835번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앵수다 퀴즈는 매일매일 나가니까요.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오후 KNN입니다. 3부는 대우건설과 함께합니다. 편리한 대연동의 생활도 높아질 재개발의 미래도 푸르지오를 만나 더욱 특별해집니다. 대연동의 가치와 푸르지오의 품격. 한 발 앞선 프리미엄의 중심.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7월 오픈 예정 1800-9229 대우건설. 오키의 일기. 안녕하세요. 저는 김오키예요. 저에겐 겉으로 보면 오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띠동갑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녀석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정말 저에게는 자식 같은 동생이죠. 그런데 이 녀석이 이제 머리가 좀 컸다고 요즘 매일 누나가 하는 짓에 딴지를 거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저의 하루는 이 녀석 때문에 not okay였습니다. 오늘은 글쎄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아유 무거워. 아유. 누나. 왜? 뭐? 아버지 내보고 택배 한 번만 안 시킨다고. 그래 뭐라더만. 이게 뭐냐. 아유 무거워라. 내 책이구나, 내 책. 아니 내가 요즘에 너무 마음이 허해가지고 마음의 양식을 좀 채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그럼 시집을 가든가. 아우 깜짝이야. 좀 줘봐. 갖고 와. 아니 다 읽을 수 있냐. 이거 몇 개고 한 10권은 넘겠다. 당연히 다 읽을 수 있지. 내가 또 책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 교양 있는 여성이니. 거짓말하고 했네. 그래. 어쨌든 갖고 오고 너 오면서 나 시원한 커피 한 잔만 좀 타다 줘. 그럼 몇 걸음 된다고. 이거 내가 옮기고 이거 뭐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것도 못해주니? 아니 저기 저 그 옆에 그냥 이렇게 책 좀 쫙 꽂아놔봐. 그냥 직접 해라.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진짜. 진짜. 이제 이게 책장에 자리도 없는데 뭐 책을 가지고. 책을 보나 이게 표지만 옛날에 진짜 수학 정석 보듯이 이 앞에만 시끄러워. 아니거든. 나 책이랑 진짜 가까운 사람이거든. 그리고 이 종이책 넘기는 이 맛이 얼마나 좋은데. 너 그리고 책이든 신문이든 다 이렇게 직접 만지면서 한 장 넘기면서 그 맛이 너무 좋은 거라고. 그거를 몰라 얘가 진짜. 책을 이래 공부하지 말고 차라리 남자들도 좀 공부해가지고 시집을 가든가. 뭐라 캐서너 진짜. 그냥 많다고 이런데 돈을 쓰냐고. 왜? 뭐? 뉴스는 인터넷으로 보면 되고 스마트폰 보면 되고 책은 이북 모르나? 이북요 저북요 이게 이북 전자책 있잖아. 많다고 이래 책을 이래 사가지고 우리 집만 좁아가지 진짜. 야야야 김옥동. 옥동이라 하지 말라고. 다들 옥동 자란도 안다고 진짜. 똥아. 조그만 그 기계 안에서. 그냥 동이라고 해. 똥이가 뭐고. 알았어 똥아. 그러니까 뭘 읽고 그리고 뭘 본다고 그래. 아니 진정한 읽기란 말이지. 이렇게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잘 안 넘어가면 이렇게 침도 좀 살짝 발라가면서. 이게 진짜 맛인 거지. 듣고 있는 오케이 가족들이 진짜 깔깔깔깔 넘어가겠네 진짜. 왜? 뭐? 요새 같은 세상에 대세를 못 따라가네 진짜. 답답하다 김옥희씨 진짜. 아이고 야 요즘같이 발전된 세상에도 종이책이랑 종이신문이 왜 안 사라지고 있겠니. 다 나처럼 찾는 사람도 많고 종이책만이 주는 그 특유의 느낌, 그 잊을 수 없는 그 좋은 손맛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어? 응? 아이고 진짜 이 책을 다 어쩌면 좋나. 보지도 않고 보수동 책방골목에 팔아야 되나. 자꾸 쓰레기만 쌓이고 보지도 않으면서 이걸. 무슨 쓰레기? 뭐 때리는데. 이거 다 내 보물이다. 딱 손대지 말고 비키. 내가 정리할 거니까 비키. 가. 그래 많이 정리 알아서 하시고요. 나는 핸드폰으로 실시간 뉴스나 보고 해야지. 진짜 짜증나 죽겠네 진짜. 누나 진짜 도움이 안 된다 진짜. 집 사가지고 나가든지 하지. 진짜.
김옥동. 원래 책이라는 것은 말이지 한 장 한 장 음미하면서 읽는 거지. 요즘에 그 전자책 그거 솔직히 아니, 근데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 노안화해서 잘 안 보여. 누나한테 진짜 내 얘기해야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옥동인데요. 저 옥동이에요. 아 동이라고 해주세요. 똥이라고 하지 말고 옥동이라고 하지 말고. 가고 저한테 옥동자 흉내 낸다고 하는데 진짜 아니거든요. 옥동이에요. 근데 옥동자 흉내는 잘 냈잖아 너. 따라랑 땅땅땅땅땅. 아니 근데 솔직히 내가 연기는 이렇게 했잖아. 근데 사실은 진짜 뭐 누나도 알겠지만 집에 지금 신문 받아보는 게 3개잖아. 나는 종이 신문을 선호해. 종이 신문을 선호해? 그러니까 작가님이 글을 이렇게 써줘서 그런데 나는 책도 전자책 잘 못 봐. 나는 책은 종이책 좋은데 나는 신문은 종이신문 싫은데. 나 신문 사실은? 종이신문. 무조건. 우리 자꾸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래도 너는 그냥 종이신문 좋아하는 걸로, 넌 싫어하는 걸로 해. 난 종이신문 좋아하는 걸로 할게.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우리 OK 가족들이 아직까지 옥동이한테 적응을 못해서 그런지 여러분들 의견을 잘 안 보내시는데 선물 좀 걸 테니까 여러분 의견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종이신문이 익숙한지 아니면 핸드폰이 익숙한지 아니면 책은 종이책이 익숙한지 전자책이 익숙한지. 그렇지. 이게 다르거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문자 주시면서 강디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라니까. 네, 진짜 옥동이라니까. 옥동이. 강디가 누군데요? 그러니까. 누군데요? 너랑 좀 비슷하게 생기는 사람이 있나 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57번이고. 아 진짜 나 근데 이게 나 궁금한 이게 다를 것 같아. 책하고 신문은 다를 것 같아. 책하고 신문은 아직까지 종이 신문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신문이라는 것, 뉴스라는 건 신속성, 속보 이런 걸로 가려면 온라인 뉴스를 봐야지. 모바일 뉴스. 근데 각 신문사마다 논조가 있잖아. 그 신문사에서 하는 그 오피니언란에 나와 있고 사설에 달린 게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그거 인터넷에 다 있다? 여러분 우리 옥동이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종이책 좋아하시는지 전자책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종이신문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시는지 샵 1057번으로 문자 좀 보내주시기 빨리 좀 보내주세요.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들을게요. 옥동이었어요? 네, 5774번님의 신청곡 장현의 빗속의 여인.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지금은 어디 있나 노란 레인코트에 검은 눈동자 잊지 못하네 다정하게 미소 지은 검은 우산을 받쳐주네 나리는 빗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다정하게 미소 지은 검은 우산을 받쳐주네 나리는 빗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잊지 못할
네, 장현의 빗속의 여인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그 페이퍼로 된 종이로 되어 있는 책이라든지 신문에 익숙하신가요? 여전히 종이로 된 책이나 신문을 선호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뉴스도 인터넷으로 보고 그리고 책도 요즘에 전자책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쪽으로 좀 적응을 빨리 하신 편이신가요? 네, 여러분들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책은 저는 좀 소장을 하려고 하는 책 욕심이 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래서 꼭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그 도서관을 가서 책을 빌려서 보는 것보다 저는 책을 직접 구매를 해서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탁 읽고 나서 덮어두는 게 아니라 가끔 생각날 때마다 그냥 한 번씩 한두 페이지 정도만 보더라도 책을 좀 소장하고자 하는 책에 대한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는 안 읽는 책들도 많지만 어쨌든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직접 사서 보는 편이라서 저는 전자책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7732번님, 저는 도서는 종이로 된 책, 신문은 인터넷 언론이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기존 신문사나 잡지사가 온라인 기사를 더욱더 풍부하게 작성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작성할 수 있어서 좋지만 책은 왠지 종이로 된 것이 일러스트랑 또 그 특유의 감성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종이책만의 그 매력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리고 종이 냄새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저도 그렇습니다. 7732번님처럼 저도 근데 신문 같은 경우는 저는 종이신문을 보진 않거든요. 뉴스는 인터넷으로 빨리빨리 좀 속보성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신문보다는 인터넷 언론을 저도 더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3308번님, 요즘 시대가 변했나 봐요. 핸드폰으로 뭐든지 해결하다 보니까 진짜 스마트 좀비들로 세상이 바뀌고 있네요. 저는 아직도 신문은 종이신문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발 길거리 다닐 때 앞 좀 보고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사고 납니다 하셨는데 맞아요. 네, 핸드폰 보면서 휴대전화에 진짜 이렇게 시선을 꽂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횡단보도에 그런 것도 등장했잖아요. 아래쪽에 바닥에 표시되는 거.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아래쪽만 보고 있으니까 앞에 신호등 바뀌는 걸 보지 않고 그래서 바닥에 색깔이 바뀌는 그런 것들도 등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게임하면서도 걷잖아요. 이거는 진짜 위험하죠. 그 스마트 세상으로 가면서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중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안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3308번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앞 좀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8755번님, 글씨 큰 종이신문이 좋아요. 눈이 덜 건조해서 좋아요. 확실히 하셨는데. 그렇죠. 네. 어르신들이 그 얘기 하시거든요. 뭐 전자책 얘기하면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글자. 그리고 인터넷 기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도 보면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 글자 크기를 꽤 많이 키워 놓으시잖아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좀 남아있는 그런 세대다 보니까 우리들은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종이 신문이라든지 뭐 종이책 이런 것들보다는 전부 다 이렇게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5642번님, 저는 모두 다 종이에요. 아직 전자책은 적응이 안 돼서. 저도 전자책은 적응이 안 돼서. 0623번님, 당최 옥동이가 누굽니까? 신인이 연기자 연기 잘하네 하셨는데, 저희가 엄청난, 그 오디션을 통해서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옥기 동생이 한 명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옥동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모르는 사람만 모르는 옥동이의 정체.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9762번님, 신문 아예 다 끊었습니다. 다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니까요. 실제로 보니까 종이신문 계속 구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예전에 보시던 분들도 요즘에는 다 안 보시더라고요. 3826번님, 저는 책은 종이책을 봐요. 근데 보고 나서 바로 중고로 팔아버립니다. 갖고 있으면 짐이 돼서요 하셨는데 네, 그러시군요.
근데 사실 한 번 보고 다시 안 들춰보는 책들은 중고로 내놓으면 또 다른 분들이 정말 새 책 같은 책을 중고 가격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선순환 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또 꼭 소장하고 싶은 책들이 있지 않나요? 저는 진짜 옛날 책들도 제가 학창 시절에 읽었던 책들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학창 시절에 너무 어려워서 못 읽었던 책들이 있어요. 뭐 앵무새 죽이기라든지 이런 책들. 그 당시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못 읽다가 어른이 되고 한참 나이가 들어서 불과 1, 2년 전에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소장하고자 하는 욕구도 좀 남아있는데 사실 책이라는 게 너무 계속 집에 쌓이다 보면 놔둘 공간이 없으면 좀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한번 읽고 나서 바로 깨끗하게 중고로 내놓으시면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도 중고책 가끔씩 사거든요. 그럼 진짜 새 책 같은 그렇지만 가격은 거의 절반 가격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0859번님 어릴 때 스포츠 신문 가판만 보고 롯데자이언츠 이겼나 졌나 봤었는데 이제는 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세상이니까요 하셨는데 진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추억 있으실걸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스포츠 신문 일면에 나거나 이러면 그 스포츠 신문 다른 거 신문 보지도 않으면서 그것 때문에 신문을 진짜 많이 샀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랩 해놓고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연예인 가수 신승훈이 등장했다 이러면 무조건 사서 신문 그러면 그 부분만 잘라서 저는 스크랩하고 나머지 신문은 아버지께서 읽으시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2723번님 똑띠 한 달에 책 몇 권 봅니까?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글쎄요. 정확하게 세워보지는 않아서요. 근데 저는 책을 좀 보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네. 책을 좀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책을 약간 편식을 해요. 제가. 그래서 소설책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읽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종류의 책만 좀 편식을 하는 편이어서 그렇게 많이 읽는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민망하긴 하네요. 네.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두 권 정도는 꼬박꼬박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네. 7085번님 전자책은 항상 사기는 하는데 진짜 눈에 안 들어옵니다. 왜 바뀌는 세상에 저는 적응을 못할까요? 하셨는데 적응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리고 글쎄요. 일단 종이책이 다 없어져 버린다면 어쩔 수 없이 전자책을 읽어야겠지만 보통 종이책 나오고 전자책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종이책 적응하기 힘드시면 전자책 굳이 안 읽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종이책들이 나오니까. 네. 그리고 진짜 서점 가보면 매일매일 쏟아지는 책들이 엄청나잖아요. 그 양을 다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꼭 읽고 싶은 책 있으시면 편하게 종이책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청취자분들은 보니까 대부분 저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일단 뉴스는 그래도 워낙에 빨리빨리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는 좀 접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자책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안 계셨죠? 예, 전부 다 전자책 적응 안 된다고. 저희는 그래도 아날로그 감성이 더 좋은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키, 옥동이 열심히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관리를 전혀 안 하는 오빠 때문에 고민인 여동생 사연입니다. 일한다고 고생한 우리 동생 데리러 가볼까나? 이 냄새 먹고 에어컨 필터는 또 언제 바꿨노? 와이프 점검하긴 하나? 깜빡했네. 엔진 열 식혀주는 냉각수도 부족하고 여름철엔 타이어 공기압이랑 마모도 체크가 필수라는 거 모르나? 결국 잔소리만 잔뜩 듣고 끝났네요. 여러분 덥다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차량 점검 꼭 하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라디오 동물농장.
네, 매주 목요일 OK에서는 여러분들의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네, 오늘 주제와 연관되는 질문도 좋고요. 그렇지 않고 평소에 반려동물 키우면서 좀 궁금하거나 고민이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매주 이 시간 그동안 김용희 수의사님과 함께 했었는데요. 오늘 새로운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부산 경상대학교 반려동물 보건과 교수 맡고 있고요. 박보영 수의사입니다. 박보영 수의사님. 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 선생님 모습을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저희가 못 보여드리는데, 진짜 미모가 대단하신데 또 제가 듣기로는 그 미모를 이미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셨다면서요. 자랑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하동군 야생 녹차 차여인 제11대 차여인입니다. 아, 그래요? 고향이 그쪽은 아니시고요? 네, 저는 부산 토박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대회 나가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그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가깝다 보니까 어떻게 친구들과 함께.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차여인이 되면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하동군 녹차가 야생차예요. 특이하게 재배차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야생 녹차 홍보 차원에서 수출 관련해서 홍보가 있거나, 네, 하동군 행사가 있거나, 할 때 이제 녹차 홍보하는 대표로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사실 수의사님을 모셨는데 제가 이 부분이 더 궁금하긴 하네요, 사실은. 자, 오늘 첫 시간 저희 OK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데요.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아마 주제 선정에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계속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여름철에는 그러니까 동물 건강 관리를 어떤 걸 하면 더 좋을까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름철에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식중독, 피부병, 뭐 열사병 뭐 등등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고민되시는 게 기생충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기생충 관련으로 내외부 기생충 그리고 심장사상충까지 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여름철 반려동물들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사람들도 여름 되면 더 건강관리 신경을 쓰게 마련인데 반려동물들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조심해야 되는 기생충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이와 관련해서도 그동안에도 뭐 한 번씩 질문 주셨던 분들 계신데 샵 1057번 문자 열려 있습니다. 여름철 반려동물들 어떻게 건강관리를 좀 해줘야 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4부에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3159번님께서 오늘 비가 오니까 진짜 비와 관련된 노래들 많이 신청하시는데요. 비와 당신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오늘은 럼블피쉬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고 4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할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4부로 넘어왔습니다. 라디오 동물농장 오늘부터 저희가 박보영 교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첫 시간이신데 벌써부터 막 팬들이 생기신 것 같아요. 문자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6284번님께서 원장님 목소리 너무너무 예뻐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도 예쁘신데 미소도 너무 아름다우신 분과 함께 제가 라디오 동물농장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반려동물 여름 관리 어떻게 좀 건강관리를 해줘야 될까 그중에서도 기생충에 대해서 여름철이면 더욱더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해서 기생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좀 궁금한 점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6284번님께서 혹시 사람한테 강아지 기생충이 옮을 수도 있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선생님 어때요? 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네. 옮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생충은 종류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부 기생충이라고 그러죠. 사람들도 주로 잘 걸리고 있는 뭐 회충, 요충, 뭐 십이지 장충 뭐 이런 구충제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종류들은 개와 사람이 함께 걸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서 반드시 강아지 기생충이 사람에게 옮아간 건 아니라고 같이 감염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기생충 알이 토양 속에 있다가 이제 세척이 덜 된 채소를 먹는다거나 흙을 만지고 손을 잘 안 씻어서 입으로 들어간다거나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산책하면서 막 킁킁거리고 핥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코나 입으로 흡입돼서 기생충 알이 들어가는 경우에 이제 장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강아지 기생충이 옮았다고 볼 수는 없고 함께 감염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강아지 외부 기생충이라고 해서 피부에 옮아 있는 거, 뭐 진드기라던가 벼룩이, 그리고 뭐 심한 경우에는 옴 종류도 있고요. 강아지 옴이라고 해서 저희가 개선충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 경우에는 강아지에게 굉장히 심한 가려움증을 일으키는데요. 이제 그 개선충은 피부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피를 빨면서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가렵기도 하지만 이제 털도 빠지고 모양이 아주 흉측하게 변하는 수가 있죠. 개들이. 이제 이 경우에는 사람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사람에게도 엄청난 가려움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알러지 반응 같은 것도 일어나고 사람에게도 염증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에게 옮을 수 있는 걸 사람도 같이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6284번님 일단 사람한테도 강아지 기생충이 옮을 수 있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6154번님 사람이 쓰는 모기태 치제 같은 게 혹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혹시라도 반려동물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진 않을까를 물어보셨고요. 8061번님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진드기 기피제 같은 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냐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이제 외출 많이 하시고 산책시킬 때마다 좀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저희 집 아이들도 이제 외출할 때마다 제가 모기퇴치제 이런 것들 막 뿌려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것들이 좀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모기퇴치제 같은 경우에는 뭐 뿌리는 타입, 뭐 바른 타입, 붙이는 타입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공간 안에서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면 강아지가 있는 환경에서 쓰셔도 가능한데요. 직접 뿌리는 거, 분사하는 것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개나 고양이들, 반려동물들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피부도 약하고 직접 닿았을 때 사람 피부처럼 이렇게 견뎌내지를 못해서 그 퇴치제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반려동물용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기 퇴치제라도 사람용보다는 반려동물용을 동물병원에서 구입하셔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드기 기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 산에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들이 많죠. 네네. 갔을 때 이제 특히나 요즘처럼 여름철에는 진드기가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금세 올마부터 올 수 있어서 네, 진드기 기피제 쓰시면 좋죠. 네. 하지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용보다 네, 반려동물용이 따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반려동물용 진드기 기피제나 네, 그 또 진드기 구충제, 네, 그리고 평소에 이제 올마 있을 수 있는 외부 구충들을 외부 기생충들을 네. 한꺼번에 다 구충해 주는 그런 구충제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바르는 타입도 있고, 네, 뭐 몸에 지니고 있는 타입도 있고 한데, 네. 네, 그것도 가셔서 네, 수의사랑 상담을 받으시고 동물용 진드기 기피제, 또는 네. 동물용 외부 구충제, 동물용 뭐 외부 그 구충에 사용하는 것들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아이들용으로 나오는 것들은 좀 피부에 순할 것 같아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반려동물들에게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선생님 말씀이 이왕이면 반려동물용으로 나와 있는 그런 제품들을 쓰시는 게 그나마 효과를 좀 볼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너무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선생님께서 오늘 첫 방송이셔서 지금 순간순간 질문을 제가 드릴 때마다 표정이 순간순간 이렇게 바뀌세요.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이렇게 자세히 풀어주시니까 샵 1057번으로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계속 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오늘 여름철이면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기생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에 요즘 이제 산책을 같이 가시면 네. 산책하면서 기생충이 옮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절이죠. 여름철이 거기다가 지금 습하고 비도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기생충이 번식하기에는 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내부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산책하면서 킁킁거리고 네. 핥고 이렇게 신나게 산책을 할 때 토양 속에 있던 기생충 알이 이제 몸속으로 들어와서 안에서 알, 유충, 성충의 단계를 거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장기에 가서 붙어서 살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분변을 통해서 다시 배설이 되죠. 그때 이제 또 다시 토양 속으로 알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순환하면서 계속 감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 그 뭐 지난번에 저희가 라디오 동물농장에서 얘기했었는데 반려동물들과 산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잠깐씩이라도 자주자주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여름철에는 산책 안 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좀 무섭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 기생충을 없애고 예방해 주는 약간 구충제가 있죠. 우리에게는. 네네. 네. 동물병원에 가셔서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인지 네. 그게 아닌지 일단 궁금하실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한 분변 검사를 통해서 기생충이 있는지 유분을 알 수 있으세요. 네. 네. 그러면 일단 기생충이 있으시면 당연히 치료를 받으셔야 될 거고 감염되어 있지 않다면 네. 이제부터 정기적으로 구충제를 투약해서 내부 기생충을 예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내부 기생충 중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제 선충류, 개회충이라든가 개편충, 촌충 이런 이제 뱃속에서 자라는 것들도 걱정이지만요. 네. 요즘같이 이제 비가 많이 내리면 웅덩이들이 많이 생기죠. 그렇죠. 여기저기는 네네. 고여있는 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고여있는 물들이나 또는 끓이지 않은 물들, 거기에는 여름철에는 원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이 살고 있을 확률이 네.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원충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게 되면 네. 뭐 설사를 주로 하게 되고요. 네, 장염을 일으키는데 심각한 경우에는 혈변, 뭐 빈혈 같은 걸 일으키면서 심한 경우에는 사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뭐 원충 종류로는 뭐 아메바, 뭐 지알디아, 뭐 트리코모나스, 톡소플라즈마 뭐 등등이 있는데요. 감염 후에 네. 증상이 별로 없으면서 다 나은 것 같아도 그 원충은 계속 배설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네. 심지어 뭐 어떤 아메바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산책을 시키실 때 아이들이 이제 고여 있는 물을 자꾸 먹으려고 하는 걸 반드시 막아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입마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일단 산책할 때 우리가 준비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입마개죠. 네, 이렇게 공격을 서로 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요즘은 에티켓이죠. 근데 사실 대형견 말고는 입마개 안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인물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입마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은 이제 대형견만 입마개를 하고 산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웬만하면 작은 개들도 해주시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요? 사실 이게 그러면 입마개를 하는 게 예전에 김영희 선생님도 그 말씀 한번 하셨거든요. 그 반려동물들,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입마개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보는 게 실제로 반려동물들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불편하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도 입마개 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좋아서 핥아주게 돼도 근데 또 서로 세균이나 기생충을 주고받을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그 반려동물들과 산책하실 때 입마개 괜히 진짜 이렇게 입 막아놓는 그 마음이 짠해가지고 못하겠다 하시지 마시고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때 산책하면 이제 목마르니까 계속 그런 물들을 찾을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물도 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되겠네요. 네, 깨끗한 물을 같이 가지고 우리 배변을 치울 수 있는 도구, 입마개, 깨끗한 물까지 준비해서 산책을 가시면 완벽한 산책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반려동물 기생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것이 우리는 모기에 물려도 사람들마다 그 반응들이 좀 다르잖아요. 피부들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살짝 물렸을 때 그냥 금방 가라앉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물집이 잡히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반려동물들 입장에서도 산책을 나가고 이러면 모기한테 물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기를 물려서 뭐 염증이 생기거나 가려움증을 느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요. 가장 큰 문제는 모기에 물려서 심장사상충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요즘은 이제 심장사상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심장사상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생충들마다 자기가 가서 살고 싶어하는 좋아하는 장기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심장사상충은 심장을 좋아하는 거죠. 네, 모기가 심장사상충이 걸린 다른 동물을 흡혈을 하고 그 모기가 다시 우리 반려동물을 흡혈을 했을 때 그 심장사상충의 유충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유충은 혈액 속을 돌아다니다가 그 동물이 심장이나 폐에 가서 자리를 잡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아니 만약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미리 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아주 초기에는 증상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심하게 되면 캑캑거리는 기침 같은 걸 전에 하게 되고 그 숨이 차고 빈혈 같은 게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방을 하고 계시는 분이 평소에 심장사상충 예방을 하고 계시지 않았다면 일단 동물병원에 가셔서 소량의 혈액으로 심장사상충 검사를 해볼 수 있는 키트 검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일단 심장사상충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정기적으로 심장사상충 약을 통해서 예방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방약을 먹는 거예요? 네, 먹는 타입이 있고요. 바르는 타입도 있어요. 근데 좋은 게 먹는 타입이든 바르는 타입이든 심장사상충 예방을 하게 되면 내부 기생충이랑 외부 기생충까지 한꺼번에 예방이 되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먹는 심장사상충 약을 먹게 되면 내부 기생충이랑 심장사상충이 같이 구충이 되고요. 바르는 스타일을 하게 되면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예방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심장사상충 이런 게 있었나요?
선생님? 저 예전엔 잘 못 들어봤던 것 같아서. 그죠. 뭐 한 10몇 년 전, 뭐 20년 전만 해도 존재 정도만 알고 있었지 잘 모르셨어요. 네. 예방을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 실제로 개가 걸려도 걸려 있는지도 몰랐었죠. 네. 이게 그때는 심장사상충이 없었는데 지금은 생긴 게 아니고요. 네. 그때는 수약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심장사상충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지금처럼 초기에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심장사상충 예방이 대중화되면서 우리 반려동물 친구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난 아주 획기적으로 늘어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결국 보니까 뭐 내부 기생충이든 외부 기생충이든 또 심장사상충이든 예방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반려동물들 여름철에 어떻게 건강관리를 좀 해주면 좋을지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름철에는 특히나 기생충이 여기저기에 다 있습니다. 네.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부 기생충, 그리고 몸 바깥에서 자랄 수 있는 외부 기생충, 그리고 물을 통해서 들어오는 원충류, 그리고 모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심장사상충,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방을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나 네. 여름철에는 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죠. 네. 하지만 여름철에만 그러면 기생충 예방을 하면 되냐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기생충은 한번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성충이 돼서 다시 알을 만들기까지 그 라이프 사이클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 3주 정도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예방을 해주지 않으시면 그 사이에 저번 달에 했는데 이번 달은 빼먹어도 되겠지 하는 사이에 어느새 들어와서 성충으로 자라 있을 수도 있는 네. 것이죠. 그리고 요즘은 모기가 저희 집에는 모기가 없어요. 겨울이니까 모기가 없어서 심장사상충 예방을 하지 않아도 네.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겨울에도 모기가 존재하는 나라가 맞아요. 되었고요. 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좀 이렇게 간격을 두고 네. 하실 것 같으시면 그 사이에 이렇게 감염이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동물병원 가서 일단 검사를 먼저 받으시고 기생충의 존재를 확인하신 후에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예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부산 경상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박보영 교수와 함께 저희가 라디오 동물농장 꾸며봤는데요. 선생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후덜덜덜 떠느라고요. 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이 준비를 해서 떨지 않고 좀 잘해보겠습니다. 8730번님께서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늘 순서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425번님께서 조경수의 행복이란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 곡 남겨드리고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의 저는 똑띠 김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4시에 무조건 오케이.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라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생명 다 바쳤어. 당신을 사랑하리. 이 목숨 다 바쳤어. 영원히 사랑하리. 이별만 말아줘요. 내
곁에 있어줘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어.